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서초 구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보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서초구와 서초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정보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을 찾아서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거복지 정보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상담에서 내가 왜 이제야 이런 교육을 받지? 왜 그동안에 너무나 주거복지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만약에 주거복지 정보를 좀 일찍 알았더라면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텐데 하는 많은 말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물어봤습니다.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하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먼저 필요도는 높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몰랐다. 두 번째,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서초주거복지센터 상담 내용 작년부터 올 10월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768건 중에서 2208건, 즉 80%가 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주거 서비스에 대한 그동안 내용의 상담 문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가장 많았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고 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하는 문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긴급으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는 문의였는데요. 임대료와 가스비가 3개월 밀려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집을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고 형광등이 깜빡깜빡하고 여름 되면 벌레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방충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대출이 많아서 일을 해도 다 이자를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긴급 지원이 문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거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는 문의였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에 대해서 이번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에 대한 것을 보고 계시는데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구임대, 또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많은 유형의 그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주민교육에는 한번 보실까요? 영구임대주택, 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의 특징, 또 신청 자격, 또 소득 및 자산 부유 기준,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이 무엇인지, 또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 특징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겠죠.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 면적 제한을 40평방미터 이하로 두고 있는데요. 약 18평입니다. SH공사와 LH공사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수에다가 1인을 합산하여 해당 면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된 후에 세대 원수가 감소하여 계약 및 입주 시 전용 면적별 가구 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음은요, LH 서초 3단지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평면도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이 평면도에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청을 하셔야겠죠. 어디서 해야 되나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입주 자격을 하고요, 조사를 하고요, 예비 입주자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호 배정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개별적으로 안내가 가고 있으며 그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양식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또 무주택 등 신청 자격 서약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좀 어려운 말이죠. 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입주 자격은 일반 공급 1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글씨가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영구 임대주택 신청 자격 간단 요약 정리입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있는데요. 공고에 따라서 1순위만 모집하고 2순위는 아예 모집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먼저 1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또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순위와 2순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모집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밑줄친 그어져 있는 2번, 5번, 6번, 8번, 9번, 11번 같은 경우는 각각 소득 요건이 덧붙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요건까지 충족해야 되는데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2억 원 이하이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2,468만 원 이하여야만 영구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성년자입니다. 신청자는 민법상 선령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두 번째,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 됩니다. 세대 구성원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입니다.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단 직계 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사위, 며느리 등 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그 검증 대상자의 범위도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격 검증 대상 세대 구성원 포함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또 외국인 직계 존비속, 태화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재외 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입니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 아까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았었죠. 남옥, 마목, 바목, 아목의 국가유공자 등 북한 이탈 주민, 또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하는 차목의 일반 입주자입니다. 다음은 월평균 소득입니다. 가구 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자, 즉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는데요. 임신 중인 경우 태아가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4인 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는 439원 이하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자산 기준입니다. 자산 기준 적용 신분은 국가유공자 등 북한 이탈 주민, 1순위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입니다. 총 자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이하이고요. 자동차 기준은 2,468만 원 이하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비 입주자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배점 합산, 아래에 있는 기준표가 있죠. 여기에서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또 25점, 세대 원수 30점, 이래서 배점 합산순이 제일 먼저고요. 다음에는 전입 입자가 오래된 자, 또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마지막으로 추천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서초구 영구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 조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생계, 의료수급자 등의 표준 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를 통해서 서울시는 1급지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내공 6단지 전용 면적 39평방미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옵스가 이번에는 5호였네요. 그래서 임대 한번 가격을 살펴보면 임대 보증금이 349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69,5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초구 영구임대주택 2019년 모집 공고 당락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시죠? 이번 이제 우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26평방미터에서 당락 점수가 86점이나 됐네요. 경쟁률은 9.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Q&A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실까요? 현재 기존 전세 임대를 지원을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전세 임대 지원금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 시에는 전액 상환하고 입주하셔야 되죠. 즉,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 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지정된 일자의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그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구임대 공고 중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LH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중 1호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제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징, 신청 자격, 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선정 기준, 그리고 국민임대에 대한 Q&A 순입니다. 국민임대 특징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중 시세의 60에서 80%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조건입니다.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요.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재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입주 자격이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주택 규모는 전용 면적 기준 6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네, 이번에는 계약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 3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26형, 그래서 주거 전용이 26.68 평방미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인 예비자 수가 17명이었는데요. 이번에 모집할 예비자 수는 15명입니다. 임대 조건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면도입니다. 서울 서초 국민임대 A3 블럭 기준입니다. 복도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면 주방, 식당이 있고요. 거실, 침실이 있습니다. 또 36A 전용 36.7 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침실 1, 그리고 거실, 침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또 자산 보유 기준,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년자, 아까 영구임대에서도 말씀드렸죠.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단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또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이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고 있죠. 세대원 전원이 주택, 분양권 등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세대 구성원의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신청자, 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 검증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죠. 외국인 배우자, 또 외국인 직계 존비속, 태아입니다. 또 태아 같은 경우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 검증 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고요. 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또 신청자 및 예비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명이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을 하고요. 향후 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고요.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단독세대주 제한입니다.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고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 세대 중 구성원이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현재 자매, 또 혼인 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또 세 번째
임신 중인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적으로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초과 주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여 그 40평방미터 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단독 세대주입니다. 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전대자 입주자 자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불법 양도 또 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에 따라서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 또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네, 이번에는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가구 원수에 따라서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가구 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고요. 외국인 배우자는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번 자산 기준입니다. 총 자산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 이하이고요. 자동차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 절차입니다.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죠.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을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근데 이것은 인터넷, 모바일 신청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접수, 또 입주 자격 조사, 입주 자격, 부적격 사유 소명 요청, 또 소명 및 접수 및 심사, 예비 입주 당첨자 발표에 와 같은 신청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선정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전용 면적 5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그 순위와 배점, 추첨 순서로 그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50평방 이상인 경우는 청약저축 순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가점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청약 5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 순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점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계속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일 때 3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약저축 납입 횟수입니다. 그래서 60일 이상은 6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민임대주택에서 질문과 대답입니다. 먼저 질문 사항이 있네요. 단독 세대주는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단독 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고 전용 면적 40평방미터 이하 국민임대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지만 단독 세대주 아래 1, 2, 3과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번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징과 신청 자격, 그 다음에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선정 기준, 그리고 전세 임대주택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주택 전세 임대주택의 특징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LH공사와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은요, 최초 임대기간 경과 2년이죠. 2년이 지난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장 20년이 거주가 할 수가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2의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한데요.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업지역 예시입니다. 이 예시는요,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사업지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입니다. 공급 호수는 2,800호였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2,500호에서 39호가 그 사업지역으로 돼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종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이 난방이 되어 있고 치사시설, 또 화장실을 구비한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그리고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로서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이고요. 1인 가구는 60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네, 보증금 지원 및 임대 조건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호당 9천만 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찾은 임대주택, 그러니까 전세 임대주택이 9천만 원을 넘는다 이럴 경우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실지원 금액 같은 경우는 호당 지원 기준 금액이 9천만 원의 95%, 그러니까 8,5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에서 지원 금리는 6천만 원, 그러니까 9천만 원이기 때문에 6천만 원 초과분이죠. 이럴 경우에는 연 2.0%가 그 지원이 이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임대료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세 계약 기본금리 2%였죠. 그래갖고 임대 보증금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9천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천만 원에 95%에 그러니까 8,5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럼 입주자 부담금은 5%가 되겠습니다. 5%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4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임대료는 지원액의 2% 해갖고 14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월 임대료 산정 예시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1순위입니다. 생계, 의료, 수급자, 또 한부모, 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이 순위 같은 경우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입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같은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에서 3인 가족을 한번 보면 393만 8,828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자산가액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으로 해서 2억 원 이하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 2,468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기준입니다. 공급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주 신청을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를 합니다. 두 번째, 입주자 선정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최종 대상자 발표가 있겠죠.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서초구, 예를 들어서 양재 이동이 있다. 그러면은 양재 이동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희망하는 입주 주택을 물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또 전세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입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배점 항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만일 동일 점수의 경우에는 5번, 6번 항목에 합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번, 6번이 무엇일까요? 5번은 현 거주지의 최저 주거 기준 비달 여부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요,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입니다. 80% 이상이 되었을 때는 5점이 배점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임대 주택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전세 임대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 세입자분은 누가 지불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 임대 계약에 따른 중개 수수료 세입자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LH공사가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 지원 기준 금액 초과 부분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입주자 세입자가 부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주거복지 주거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 주거 정보에 대해서 포털을 이용하실 텐데요. 가장 주요한 포털 중에 LH 청약센터 그리고 서울 주거 상담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에 관련해서는 전세 임대 포털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초구에 대한 전세 임대를 알고 싶다 하게 되면은요, 검색란에다가 서초 전세 임대 뱅크에다가 서초구를 여기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매물이 어떤 게 나와 있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은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 또 아동빈곤 가구 등 비주택 거주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매입 임대나 전세 임대 등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그 주거복지센터에서도 많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주거 취약계층인 분들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그 접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그 다음에 월임대료, 또 주거 지원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주택금융 주거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주거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대출로 인해서 많은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해 오면은 저희가 전문기관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로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에 0122번을 기억하셔서 혹시 채무조정 상담이라든가 어떤 개인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워크아웃 등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기금 이익-튼튼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 또 주거비 지원제도 등 주거 문제 해결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있는데요. 먼저 주거복지 사업의 상담 및 사례관리, 또 임대주택 등의 입주, 또 운영관리 등과 관련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자원 연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과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거복지 홍보 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서초 주거복지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초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주거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주거 안정과 주거 안전 지원을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임대주택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 주거복지 상담을, 맞춤형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거비 직접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기준은요, 1순위 수급자 가구, 법정 차상위 가구, 한부모 가구입니다. 2순위 같은 경우는 일반 저소득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또는 위기에 직면한 주거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가구당 300만 원 이내입니다. 임차료는 가구당 월 35만 원 이내, 최대 4개월 기준으로 해서 140만 원 이내입니다. 연료비 같은 경우는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 최대 4개월 80만 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름, 연탄, 현물 지원, 또 도시가스 전용 계좌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간편 집수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10만 원 이내에서 집수리 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화 문의, 또 센터 내방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18개 동 주민센터와 서초구청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서 추천자를 받고 있습니다. 추천자를 받으면 저희가 그 세대 방문을 해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분은 배분이 적당하다, 적격하다 하면은 그 조건에 의해서 배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인 계좌 같은 경우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초 주거 안전 발급및 3652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LED 등을 무료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보시면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임대주택 청약의 공고에 대한 알림이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언제 그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국민임대주택 공고는 언제 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또 영구임대주택의 공고는 언제 나죠? 하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해 두시면 굉장히 편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림이 서비스에 원하는 공동임대주택을 등록을 요청을 하시면은요, 저희가 SH공사 같은 경우는 1600-3456 또 서초주거복지센터 620-290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또 LH공사 같은 경우는 콜센터 1600-1004로 그 연락을 주시면 자동으로 등록해 드립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알림 서비스 문자가 발송돼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니까 여러분들은 꼭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민교육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서초주거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서초구민 누구에게나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서초구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서초구청과 서초주거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주거복지 정보교육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